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며 얘랑은 33살입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까지 끝냈는데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서 그런지 정말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남자 정말 정상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서로 알고 지낸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상견례를 했었죠.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가치관도 같아서 모든 게 정말 좋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잘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줬고 웃게 해줬고 저를 위해서면 뭐든 다 할 것처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했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밤에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말로는 일찍 들어가 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꼭 저녁 9시 이후에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1박 2일 여행 가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잠을 참고 있는 거라며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너무 의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죠. 거의 매일 왜 저녁 9시 정도가 지나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야? 일찍 잘 때도 있다고 하지만 늦게 잘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저녁잠이 많아서 늦게까지 뭘 할 수가 없어. 집에 와서 씻고 부모님과 저녁 먹고 들어오면 졸린 걸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나도 저녁에 뭐 좀 하고 싶어도 너무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하면서 말하는 이 남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진짜 집에 있는지 없는지 저녁 늦게 찾아가 볼 수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에 가면 졸려 죽겠다는데 제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지낸 지 2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상견례 끝나고 어머님이 저녁 한 끼 하자고 해서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자 집에 갔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었죠. 워낙 시부모님 성격이 밝으시고 젊으신 편이어서 저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선물용 과일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거 별거 아닌데요. 과일이에요. 과일 좋아한다고 하셔서 좀 사왔어요. 뭘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왔니? 그냥 와도 되는데. 잘 왔다. 어서 들어와라. 배고프지? 음식 준비 다 해놨으니 숟가락만 뜨면 된단다. 그리고 저 들어오니 이 남자 바로 나와서 저를 반갑게 반겨줬네요. 이런 분위기에 내가 속해 있으니 정말 결혼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식탁에 앉으라며 이것저것 준비된 음식을 꺼내주셨고 저는 정말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많이 준비된 음식을 보고 너무 놀랐네요. 어머님, 이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혼자 다 준비했지. 맛있게 먹으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저것 맛있게 차려진 음식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얘랑도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먹었죠.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정말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아쉽게도 아버님께서는 교대 근무하셔서 뵐 수 없어서 좀 아쉬웠었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고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궁금해했던 점을 말하면서 알아가던 중 제가 한마디 툭 던진 말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그런데요,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준 씨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초저녁잠이 많았어요? 저녁 9시만 되면 전화도 카톡도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해요. 응? 그게 뭔 소리니? 서준이가 저녁잠이 많다고? 네가 잠이 많았니? 아, 엄마. 나 잠이 어렸을 때부터 잠이 많았잖아.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래. 뭐라고? 알면서 모른 척한다고? 하면서 제 얼굴 한번 쓱 보더니 그렇지. 네가 저녁잠이 좀 많은 편이지? 어머님, 서준 씨 저녁에 잠 안 자요? 저한테 저녁잠이 많아서 저녁 9시 이후로 연락을 잘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뭔가 좀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지만 대충 둘러대길래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이 이후로 서로 말수가 줄어들고 집안의 공기도 이상해졌네요. 저는 갑자기 변해버린 분위기가 적응이 안 돼 전환 좀 시키려고 화장실 잠시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서로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생각하며 볼일을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님과 얘랑이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속닥거려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자마자 둘이 언제 대화했냐는 듯이 갈라져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니 얘랑이 분위기 변화를 주려고 하는지 저한테 자기 방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님은 피곤하다며 잠시 쉬러 가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얘랑 방이 들어왔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면서 방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둘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뭔데 그래?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뭘 숨긴다고 그래? 그냥 우리 엄마가 장난 좀 친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 별로 신경 쓰지 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 눈치 못 챌까봐 그러는 거야? 이래봬도 나 눈치 백단이야. 그런 것쯤 나도 안다고. 거짓말하는 거 좋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 진짜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정말 속았네. 하면서 웃는 얼굴로 계속 발뺌하길래 나중에 나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끝이야. 나는 거짓말 제일 싫어해. 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 봤자 더 이상 나올 거 없을 것 같아 일단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핸드폰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며 나가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간이 8시 30분 정도 되었고 9시 이후에는 잠이 쏟아진다는 말에 신경 쓰이기 시작했네요. 집에 가야 하는 건지 좀 더 있어야 하는 건지 생각하다가 들어오면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20분이 넘도록 안 오길래 뭔가 이상해서 화장실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를 대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 대신 내일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알았지?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내일 내가 풀코스로 쏠게. 알았지? 그러니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다시 누군가에게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볼까? 저녁 9시 이후에 시간 괜찮지? 그렇지. 거기서 보자고? 그래 알았어. 나도 보고 싶지. 주말에 보자 하면서 끊더군요. 이런 통화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항상 저랑 만날 때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었는데 그럼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핸드폰은 뭐지? 라는 생각에 일단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한참 있다 들어와서는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면서 항상 저에게 대해주듯 평온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맞는다면 분명 다른 핸드폰은 화장실에 다시 숨겼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고 저도 화장실이 급했다면서 빨리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핸드폰이 있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변기 물 내리는 곳이 눈에 띄길래 뚜껑을 열어봤는데 투명 방수팩 같은 게 들어있더군요. 떨리는 마음 붙잡고 꺼내봤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핸드폰이었고 열어서 확인해보니 벌써 수십 개의 카톡이 와 있었고 전화도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목록을 들여다보니 남자 이름은 하나 없고 수십 개의 여자 이름으로 된 전화 목록이 나오더군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힘들게 최근에 연락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나 통화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고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숨기고 지금 나와 결혼을 하려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모두 불렀습니다. 둘 다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왜 그러냐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니? 방수팩에 핸드폰이 들어가 있네? 네 거니? 잠깐, 그거 어떻게 찾았어? 빨리 줘. 빨리 주라고.
저리 손 치워. 어머님,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서준 씨가 저 몰래 저녁 9시마다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닐 때 쓰던 핸드폰이에요. 그게 정말이니? 나는 정말 몰랐구나. 모르셨다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말이 틀렸던 거군요. 당연히 이 사실을 어머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네? 변명이라도 해봐. 그게 있잖아. 모두 정리하려고 했어. 그러니 빨리 내놔. 내가 이걸 왜 줘야 하는데? 절대 못 줘. 그리고 정리하려고 했다고? 내가 통화 내용 다 듣고 있었는데? 너도 보고 싶다며.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 정말 어이없네. 어떻게 결혼할 사람 놔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결혼은 결혼이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그런 거 아니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머머, 나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구나. 아까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내가 물어봤는데 끝까지 말 안 해주더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서준아, 너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결혼할 여자랑 여자친구 따르라는 말은 또 뭔 말이니? 이건 내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어머님 망연자실한 모습이셨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충격에 할 말을 잃었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빨리 핸드폰만 뺏으려는 이 남자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 핸드폰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바로 쫓아와 힘으로 뺏으려고 하자 저는 온 힘을 다해 거기를 걷어차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과 함께 확인했고 핸드폰 찾겠다고 집까지 찾아와서는 난리치자 아빠는 가만두지 않는다며 난리치는 거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며 끝까지 문 안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던 모든 내용을 전부 증거물로 남겨놓고 파혼 위자료 소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저와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고 전혀 알지 못했던 아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아버님께서 지겠다며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쓰러지셔서 집에서 누워있다며 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남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고 아버님은 핸드폰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곤 자기 아들 끌고 갔네요.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정말 생각 못했고 이런 이중적인 남자였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이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혼할 여자와 데이트할 여자가 따로 있다는 말에 더욱더 충격이었네요. 모든 남자분들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고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연을 만났는데도 전혀 알 수가 없었네요. 이중적인 생활이 결혼 생활에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지금 멈춰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